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에 들어갑니다. 오늘 위메이드 주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자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확정됐습니다. 진옥동 은행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총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경지 변경 하루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 깡통 전세가 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주택금융공사 등에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건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위메이드의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연초 18만 원대에 거래되던 위메이드 주가가 3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상패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사실상 위맥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에 위메이드 주가는 20.29% 하락한 3만 50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4회사인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도 각각 20.50%, 4.29% 급락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돈을 버는 게임, 이른바 P2E로 제2의 도약을 꿈꿨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국 사활을 걸었던 블록체인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에 증권가는 위메이드의 목표가를 낮추고 투자 경고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믹스의 상패 여파에 위메이드의 생태계 확장은 불투명해졌고 극대화된 변동성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에도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공정위 제소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지만 주가 향방은 여전히 어둡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신한금융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신한금융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세대 교체를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진옥동 은행장은 지난 4년간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연속 달성한 점 등의 경영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 행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 경기 변경을 하루 앞두고 예정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인 기대와는 다르게 증권가에선 신규 편입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내일 이뤄집니다. 하반기 정기 변경에선 코스피 200에 삼양홀딩스가 편출되고 롯데제과가 편입되며 코스닥 150에는 앞타바이오, 대부시스터즈 등이 편출, 신라젠, 성일하이텍 등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등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주가 상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지수 변경이 확정된 이후 오늘까지 신라젠과 디어유는 각각 9.50%, 11.84% 상승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수급상의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공매도의 선행 요건인 대차장고 비중 증가를 관찰해야 한다며 대차장고 비중이 큰 종목이나 정기 변경 이전에 대차장고 비중이 급증한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날 때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공매도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수 변경 확정일로부터 7일까지 코스피 편입 종목으로 예정된 롯데제과의 대차장고가 1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10배 증가했고 코스닥 편입 종목인 WCP는 대차장고가 1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편입 예정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중 대차장고 비중이 큰 경우 편입 직후 다른 종목 대비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쿠팡이 약 6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국내 물류망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 대구FC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가 대구FC를 찾아 쿠팡의 기술 혁신과 투자 성과를 확인하며 업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내 자동화 로봇이 바쁘게 물건을 운송합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완공한 대구FC.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쿠팡은 지난 7일 대구FC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국내 물류망 구축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골드버그 미 대사는 한미동맹은 글로벌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은 이러한 진화의 대표적인 증거라며 쿠팡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혁신을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FC가 창출하는 직고용 인력은 2,5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팡은 외국 투자 자본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미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24.7억 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쿠팡이 혼자 유치했습니다. 투자 유치와 함께 쿠팡은 지난 2년에 걸쳐 총 6만 명이 넘는 인력을 직고용했으며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췄습니다. 쿠팡의 디지털 기술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쿠팡의 기술에 대한 투자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는 쿠팡 전체 판매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쿠팡에 따르면 2019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140%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최첨단 물류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고객과 근로자,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어느덧 입주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1, 2기 신도시의 노후화, 또 배드타운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1기 신도시는 국내 도시개발의 대명사입니다. 20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벌써 입주 3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준공 30년을 넘는 아파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도시 내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치솟는 노후화에 재건축, 재개발만을 바라보며 도시가 방치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교통난 등 문제에 인구 유출까지 발생하며 슬럼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신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발전 3.5 이제는 삶의 질이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신도시가 또 한 번 이렇게 해놓고 건설되고 나면은 이렇게 건설된 이후부터는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노후화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신도시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도시 내 신구조화와 결합개발의 필요성, 지역 균형과 상충되지 않는 경기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LH가 단순 신도시 조성을 넘어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시관리와 공공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성 연구원은 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해외 신도시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신도시 중장기 재생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이 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세가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귀한 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이 사례가 많다고 하죠. 특히 최근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국면에 깡통 전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사고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하락 국면인데요. 예. 이에 매매값과 전세값 격차가 축소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면서 전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요. 또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계약을 골라서 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총 704건으로 전달 대비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은 1,526억 원 정도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금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해 연 1조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말 그대로 보증금이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안정장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예.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불편이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주택 유형이나 보증 금액, 할인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잘 고려해서 상품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기관의 상품을 살펴보면요. 세 개 보증회사 모두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두 곳은 노인복지주택까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 금액과 보증료 할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 보증 상품은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단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가입 가능 보증금 상한이 없어서 고가의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금융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입자 추이는 지금 어때요? 네, 확연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만 해도 24,46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는 5만여 세대로 늘었고 2019년 갑자기 16만 세대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23만 2,15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보증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신청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위탁은행뿐만 아니라 플랫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프가 올뉴 그랜드 체로키와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를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4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 11년 만에 5세대 모델이 공개된 건데요. 지프는 그랜드 체로키를 앞세워 한국 럭셔리 SU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프가 최상위급 모델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어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올뉴 그랜드 체로키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를 공개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1992년 1세대 모델이 공개된 후 지프의 영향을 집중시킨 최상위급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4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 11년 만에 디자인, 인테리어, 파워트레인 등 대대적인 개선을 거쳐 5세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올뉴 그랜드 체로키와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는 앞서 출시됐던 플래그십 3열 SUV 올뉴 그랜드 체로키 L과 함께 지프의 플래그십 SUV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That was the start of the longest standing SUV in the segment. We go from the first generation Grand Cherokee to now the 5th generation Grand Cherokee. And really the breadth of what's provided. We've got the Grand Cherokee, we've got the Grand Cherokee L, which has 3-row seating, and now we've got the Grand Cherokee 4xE.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하는 최초의 그랜드 체로키 모델로 충전 시 순수 전기로만 33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를 통해 자동차 시장에 불고 있는 전동화의 흐름을 반영해 효율성과 친환경 흐름에 발을 맞춘 겁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내년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 한층 치열해진 국내 대형 SUV 시장을 선도하는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지난 9월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ID4를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같지 않은 부드러운 주행 감각부터 또 심플한 디자인까지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꿀렁거림 없이 매끄럽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회생 제동 기능을 탑재해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차처럼 감속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9월 폭스바겐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출시한 ID4. ID4는 두 가지 주행 모드를 활용한 부드러운 주행이 특징입니다. D와 B 모드를 상황에 맞게 변환하면서 브레이크 에너지 회생 제동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를 기본 탑재했고 주행 중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멈춰서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이머전시 어시스트도 추가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이 기능은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제어하는 행동이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핸들 조작 필요 알림과 경고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차 스스로 정지해 비상등을 켜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차량 도어를 스스로 열고 실내등도 켜줘 위급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폭스바겐 ID4는 부드러운 주행 능력과 심플한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0월 585대가 팔리는 등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ID4를 시작으로 ID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한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서울 성동구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포르쉐 나우 성수를 열었습니다. 포르쉐 나우는 지역의 특색에 맞춰 가치와 테마를 나누는 새로운 브랜드 공간으로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포르쉐 나우 성수는 성수동만의 독특한 지역색을 배경으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래식카 993 까레라 4S와 손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이 전시됐고 페이크 아트를 표방하는 그래픽 아티스트 샘 바이펜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포르쉐 관련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달라질 주요 환경정책과 화학물질 사고 방지 등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들이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오늘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2년 환경책임보험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앞으로 발생할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전문 교육을 통해 환경 및 화학 안전관리 역량을 더 강화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컨퍼런스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 및 화학안전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 화학물질 사고 사례와 지도점검 위반 사례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우리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사업장 환경, 화학 안전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선 환경산업 동향 등 환경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여러 정보들이 제공됐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기업들의 환경활동과 관련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작년 21년에 그 공개 대상 기업들도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책임보험 계약과 보상사항, 폐수 배출 사업장의 중점 단속 사항 및 위반 사례, 달라지는 환경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이 공유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대전, 오늘 인천까지 총 3번에 걸쳐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오늘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광주는 2도로 이맘때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에서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서쪽은 흐리다 차츰 개겠고요. 흐린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고요.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경남권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춘천 영하 3도, 대전 0도로 심한 한파는 없겠고요. 낮에는 6도에서 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이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광주 2도, 부산 6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흐리다 개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